어제 본회의 상정이 이제 패스트트랙한 본회의 상정이 불발이 되면서 사실상 17일 날 선거법 처리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예비 후보 등록 일자를 넘겨서 선거법이 뭐 처리가 되더라도 처리가 될 텐데, 여러분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발된 부분, 네, 어제 이제 방송에 언급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이제 뭐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뭐 자유한국당 규탄한다라고는 들고 있지만, 지금 정의당이나 평화당이나 민평당이나 이제 여권 민주당의 연동형 무슨 뭐 캡 형식 뭐 잘 알지도 못하겠어 이제. 자기들만 아는 뭐 방법으로 이제 민주당 뭐 정의당 쪽에서도 심상정 의원이 얘기를 빌려보면은 뭐 알지도 못하는 무슨 뭐 연동형 캡 형식 뭐 이러면서 뭐 듣도 보도 못한 또 뭐 자기들끼리에도 이제 뭐 듣도 보도 못한 형식으로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주장한다 이러면서 소위 이제 누더기 선거 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원래 이제 자기들이 합의했던 대로 해야 된다. 보시면은 이제 심상정 민주당이 오만하다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이제 네 부글부글 하겠죠. 나와가지고 이제 민주당 오만하다, 선거법 협상 막판에 뒤통수 맞은 것 같다 이러면서 소위 이제 옛말로 닭 쫓던 게 뭉쳐다본다 이러면서 소위 이제 이용당할 건 다 당하고 네 소득 없이 뒤통수만 얼얼하게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뭐 모든 국민들이 소위 비판하던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옹호하고 조국을 비호하고 이제 그랬던 부분들이 뭐 당내에서 뭐 진중권이라는 사람도 뭐 탈당을 하니만이 뭐 지지했던 사람들 탈당을 하고 굉장히 뭐 전국적으로 네 욕을 많이 얻어 먹었죠. 뭐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네 뭐 자기들 찍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민주당이 위기였을 때 뭐 요거도 뭐 먹어가면서 여러 이제 당내 잡음이 일어나는 것까지 감수하고도 민주당 편에 서서 함께 해왔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즉 자신들의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국민들이 아무도 바라지 않는 자기들만의 룰로 자기들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소위 이제 꼼수를 써가면서 국민의 어떤 의지를 꺾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자신들의 어떤 선거 룰을 강행하도록 이때까지 이끌어 왔었는데, 자 그러한 부분들이 뭐 여지없이 총선 앞두고 의석수 한 자리도 아쉬운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과 이제 여권 군소정당들 간에 피 튀기는 눈에 안 보이는 전쟁, 의석수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뭐 패스트트랙 뭐 얘기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소위 어느 정도 합의를 봤으면은 예산안 통과들처럼 소위 이제 힘을 앞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통과를 시키려고 하다못해 본회의 상정을 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예 이제 본회의 상정도 실패로 돌아가고 지금 선거법 개정안 자체가 이제 둥둥 떠다니게 되었죠. 막판에 뭐 협상을 하는데 원래는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원래 자기들이 얘기했던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75석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225석, 지역구 225석에 뭐 비례대표 75석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로 비례대표를 뭐 뽑겠다 이래가지고 뭐 기존에 이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서로 으쌰으쌰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좌파하고 이제 군소정당 침 질질 흘리게 만들면서 민주당이 이제 자기들 편에 서가지고 함께 하면은 이거 이제 해줄게, 너네들은 이제 밥그릇 챙겨줄게 해가지고 이제 옆에 두었다가 이제 뭐 총선 슬슬 다가오니까 75석이었던 것이 이제 50석 줄어들었죠. 50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다가 또 그것도 맞득지 않은지 이제 민주당과 이제 또 이제 이견이 나오면서 이제 50석 중에서도 이제 25석 뭐
연동형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래대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무슨 캡제 무슨 석패율제 뭐 나오면서 이 선거 룰이 그야말로 자기들 입맛대로 자기들 정파 정당의 입맛대로 국민들의 어떤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의석수 늘리는 데만 혈안이 돼서 막 완전 누더기가 됐어요. 뭐 알지도 못하겠어. 뭐 이상한 것들까지 다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치고받고 하다가 이제 뭐 20석이니 30석이니 하다가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기미가 없어요. 물러날 기미가 없어 지금. 계속 이제 깎으려고 하고 있고 이제 좌파 군소정당들은 그렇게 깎고 있다 보면 자기들이 가져갈 게 없어. 마땅히 이제 뜯어먹을 게 없어. 기존에 소위 얘기해서 이제 뭐 떨어져 나온 정당들도 자기들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다음 그 총선 때까지 다음 국회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하다못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의석수 정도는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합의가 안 돼.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장외로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자유한국당 얘기 안 해요. 얘네들 뭐 지금 편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마이크 잡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민주당에게 뭐라고 합니다. 민주당에게 한번 보실까요? 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제 4+1 협의체에 대해서 이 선거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단가를 후려치듯이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면서 뭐 민주당을 향해서 오만하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이제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애초에 원래 이제 원안대로 뭐 자기들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많이 양보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뭐 75석이었는데 50석으로 깎고 또 50석 깎은 것 중에서 또 25 절반으로 깎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그것도 이제 20석으로 하자 30석으로 하자 뭐 말 많다가 결국에는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나와가지고 뭐 이제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퍼포먼스를 벌이더라고요 또. 네. 뭐 아무튼 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자, 여기에는 이제 홍준표 이제 전 대표도 오늘 이제 한마디 했어요. 자, 선거법을 그러면은 강행해봐라. 한번, 너네들 마음대로 한번, 자유한국당 빼고 민의들 져버리고, 너네들 마음대로 누너기 그 선거법 강행해봐라. 아마 강행하고 나서는 오히려 좌파들이 폐지하자고 난리칠 것이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역이용을 하면은 오히려 우파 진영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러면서 자유한국당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바니아, 베네수엘라처럼 도입을 했다가 오히려 도입을 한 그들 좌파들이 폐지하자고도 난리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자, 좌파 연대에서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로 가는 길목이고 좌파 연대가 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를 역이용하면은 보수 우파가 오히려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도 있다. 강행 추진해서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알바니아, 베네수엘라처럼 도입했다가 좌파들이 폐지하자고 난리칠 수도 있다. 세상 일이 니들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 날이 올 것이다. 이러면서 이 홍준표 대표가 이 선거법 오히려 이제 뭐 좌파 진영 내에서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뭐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 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게 진행이 되면 오히려 이제 그거를 이제 좌파들이 폐지하자고 난리를 칠 것이다. 한번 해봐라. 세상 일이 너희들처럼 너희들 소위 이석처럼 그렇게 국민들이 호락호락하게 뭐 소위 찍어주진 않는다. 이렇게 이제 또 뭐 의미와 더불어서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이제 뭐 소위 얘기해서 이제 심상정 속으로는 아차 싶을 겁니다. 속았다, 망했다, 뭐 민주당한테 이용망 당하다가 이제 토사구팽 당하기 일보 직전이다. 뭐 다른 뭐 더 작은 군소정당은 더 하겠죠. 그나마 정의당은
뭐 소위 선거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최대 이제 보니까 뭐 15석 정도, 네. 지금 뭐 이제 6석 정도 되죠. 이제 한 3배 정도 운 좋게는, 네. 뭐 2배 이상, 네. 3배 근접하게 의석수를 이제 차지할 수 있는 뭐 그런 수치까지도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뭐 조국 사태라든지 뭐 선거 개입 의혹이라든지 감찰무마 의혹, 뭐 우리은행, 뭐 흔히 이제 친문 3대 농단 뭐 게이트 이래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뭐 우리는 이제 또 조목조목 집어야죠. 네. 일단은 이제 뭐 감찰무마, 네, 감찰무마, 선거 개입, 그리고 우리들 병원 대출 특혜,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는 이제 이 문재인 정권과 연관되어 있는 비리 의혹들, 서희 뭐 정권 차원의 게이트를 이제 문제 삼고 있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뭐 내년 총선도 민주당 쪽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간당간당해요. 과연 이러한 사건들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찍어줄 것인가, 사람들이. 만약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가지고 선거 폭망하면은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애초에 이제 자기들 의석수를 좀 내어놓는 것조차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불안불안한 겁니다. 또 그 지역구 의원들도 이 소위 찬성 안 해요. 찬성하지도 않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뭐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합의를 볼 수도 있어. 일단은 정의당 입장에서는 통과만 되면은 이득이 되는 거니까, 뭐 물론 이제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민평당이나 뭐 아니면 더 뭐 이제 지지율이 낮은 정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민평당, 뭐 대한신당 뭐 이래가지고 이런 정말 이제 뭐 자그마한 군소 정당들 출신의 의원들은 뭐 이걸 뭐 도입된다고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이로울 거 하나 없거든요. 자기들한테 뭔가 몫이 떨어져야지 선거법을 지지를 하든 말든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한테 뭐 콩고물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뭐 정의당이나 자기들과 상관없는 정당에 뭐 이득이 더 취해진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굳이 나서가지고 이 선거법, 무리하게 선거법을 통과시키거나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자기들한테도 뭔가 떨어져야지. 그 정도의 어떤 파이가 남아 있어야지 거기에 이제 함께 동참을 하는 거지, 마냥 그냥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자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소위 얘기해서 예비 후보자들 등록을 받고 나서도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돼가지고 또 뭐 그 당 내에서 뭐 분란이 있긴 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룰이 바뀌고 어느 정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봐도 마지노선이에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아예 안 되면은 그냥 독자적으로 이 선거법 이거 그냥 독자 처리하자, 되든 안 되든,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공수처법안 때문에 뭔가 모르게 또 딜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양보할 만큼은 양보했다, 더 이상은 양보 안 한다, 이런 입장이 이제 주된 입장이고, 당내에서도 벌써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다. 만약에 문제가 되더라도 단독 처리를 강행할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지금 보시다시피 정의당은 계속해서 이제 합의대로 해라. 우리들 의석수 챙겨준다고 했잖아. 민주당 챙겨준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욕들어 먹어가면서 조국 옹호해줬을 때는 다 이런 것 때문에 해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도가 깔려 있겠죠, 당연히. 서로 이제 얘기를 해왔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정의당이나 군소정당에서 뭐 마지못해서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서로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합의를 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뭐 민주당, 소위 얘기해서 정의당이나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서로 어느 정도 뭐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일정 수준에서 합의를 볼 수도 있어요.
합의를 봤을 때 과연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의 논점은 뭐냐면, 자, 민주당이 또 하나 받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선거 룰이 바뀐다고 했을 때 자유한국당이 과연 어떻게 이것을 대응을 할 것인가?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은 분당은 맞습니다. 네. 어떻게 분당하냐면은 그냥 뭐 일부 뚝 떼가지고 뭐 소위 얘기해서 지역별로 분당하는 게 아니라요. 비례대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유한국당에서 비례대표를 뽑을 거 아니에요. 몇 명씩 이렇게. 비례대표를 묶어가지고 분당을 시키는 겁니다. 비례대표들끼리 묶어가지고 당을 하나 아예 만드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자유한국당이라든지, 대한한국당이라든지, 우리한국당이라든지, 이제 비슷한 이름의 당을 만드는 거예요. 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만 뽑아가지고 모아서 분당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지역구는 누구 뽑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역구는 예를 들어서 이제 2번이니까 지역구는 2번 뽑고,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분당을 시켜버리면 기호 5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는 2번에 투표하라고 하고 비례대표 정당 투표는 5번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번호를 달리 해가지고 아예 비례대표만 묶어가지고 분당을 시켜버려요. 자,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파요. 왜냐면 자기는 그렇게 못해. 자기들은 그렇게 못해요. 자기들이 이때까지 뭐 소위 민의를 담는다, 무슨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담는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해오고 막 쭉 해왔는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만 묶어가지고 분당을 시키고 선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분당된 소위 얘기해서 지역구는 자유한국당 뽑고 소위 비례대표 정당 투표는 대한한국당을 뽑아라, 뭐 통칭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대한한국당을 뽑아라 이렇게 돼버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곤란해져요. 방법이 없어.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례대표 자기들 뽑을 수가 없어. 다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떻게 묘수가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런 묘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선거법이 다가와도 어떻게 못해요. 근데 자기들은 그런 방법을 못 써. 만약에 그런 방법 쓰면은 똑같아져요. 근데 그런 어떤 그 위험을 무릅쓰고 민주당이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그렇게 하면 좌파 진영 내에서 또 뭐 반발 나오죠. 그 군소정당을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또 꼼수 쳤다, 뭐 어떻게 자유한국당이나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자유한국당이 소위 이제 대한정당을 하나 분당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비례대표를 몰아넣어서 정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선거를 치르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법 처리가 이 소위 원안대로 혹은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다.